안녕하십니까. 2022년 이민년이죠. 뱀띠분들의 한 해 동안의 운세 살펴보기랍니다. 뱀띠분들은 그 기본적인 글자가 이 뱀사자죠. 사화라고 합니다. 약간 풀의 특성도 가지고 또 여름의 시작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동물로는 뱀을 나타낸다 볼 수 있습니다. 지지 가운데 호랑이를 나타내는 이 인목하고, 그 다음에 뱀띠를 나타내는 이 사화, 원숭이띠를 나타내는 신금, 돼지띠를 나타내는 이 해수 요 네 가지 글자를 생지라고 합니다. 생지라 가지고 시작하는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요거 같으면 어떻습니까? 인묘진이 봄인데, 그 인묘진 가운데 요 첫 글자가 여기 인목이고, 그죠? 여름은 사오미죠. 사오미, 요 세 글자가 여름인데, 그 중에서 첫 글자 여름을 시작하는 요 글자가 뱀사자입니다. 가을 같은 경우에는 신유술이 가을인데, 요게 이제 가을에 시작하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요게 생지가 됩니다. 요 가운데 글자는 왕지, 요거는 고지라고 합니다. 겨울 같으면은 해자축이죠, 그죠? 해자축. 그 음력으로 10월, 11월, 12월 해가지고 요게 이제 10월 달로 겨울이 시작되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요 시작되는 요 기운들을 생지라고 합니다. 생지. 요게 생지고, 그 다음에 봄 같으면은 인묘진의 요 묘목, 여름 같으면은 사오미 중에서 요 오화, 가을 같으면은 신유술 중에 요 유금, 겨울 같으면은 해자축 중에서 여기 자수가 왕지라고 하고요. 가장 그 중심 기운이라는 이야기죠. 중심 기운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 계절을 마무리하는 거, 봄 같으면은 인묘진 중에서 진토죠, 그죠? 진토. 여름이면은 사오미니까 여름의 끝 글자가 미토. 그 다음에 가을은 신유술 중에서 술토. 그 다음 겨울은 해자축에서 그 축토. 이 토기운이 전부 다 고지에 해당합니다. 생지 같은 경우에는 그 계절을 새로 시작하는 그런 기운이라서 생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왕지 같은 경우에는 그 계절의 가장 중심적인 기운, 도화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왕지, 그 다음에 그 계절을 마무리하는 토기운은 전부 다 고지에 해당합니다. 생지니까 이 생지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다가올 계절을 내다보는 그런 기운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다 보니까 열심히 다니고, 또 공부를 해도 연애를 해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생지다 보니까 역마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항시 분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타입으로, 보편적으로 이 생지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잘하지만은 좀 마무리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여름을 나타내는 이 사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그죠? 요게 봄이고, 요게 여름, 요게 가을, 요게 겨울이면은 요게 인묘진이죠, 그죠? 요게 인묘진이고, 요게 사오미고, 그죠? 사오미. 그 다음 요게 신유술입니다. 신유술, 그죠? 이렇게 신유술이고, 요게 겨울이니까 해자축이 되겠죠. 이렇게 해자축.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죠, 그죠? 여기에 해당되니까 여기 자수가 밤 12시에 해당되고, 그죠? 여기 오시가 낮 12시에 해당됩니다. 자수면은 요게 이제 오시가 되겠고, 그죠? 여기는 묘시가 되겠죠, 그죠? 묘시. 그 다음에 여기는 유시가 되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죠? 그 중에서 사화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죠? 여기에 해당되니까 9시 30분부터 11시 29분까지 그때가 요 사화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낮이 되기 직전에 그 시간이 사화에 해당되고, 사시라고 그러죠. 그 계절로는 여름을 시작하는 요 계절이 해당됩니다. 이 뱀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보편적으로 마음도 좀 너그럽고 인내력이 많은 그런 스타일이 되고, 또 성품이 고상하고 또 온화해 가지고 말과 행동도 세련되고 분별력이 있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기운이다 보기도 하고, 이 뱀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성을 유혹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해 가지고
상대방들하고 쉽게 사귀기도 하지만은 실정도 빨리 내는 그런 타입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뱀띠 같은 경우에는 그 천문성이라고 합니다. 천문성이다 보니까, 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천문성이다가 보니까 글재주가 좀 탁월하고 머리가 좀 영리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정도로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그 뱀띠 분들의 2022년 이민년이죠. 이민년의 운세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이 뱀띠 같은 경우 이민년은 어떻습니까? 급살에 인사형이 있네요.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그 급탈의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좀 뺏기거나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난이나 분실 같은 손재수도 따르기 쉽고, 또 드러는 그 실직이나 사업의 부침도 좀 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대외 활동도 조금 위축되고 뜻밖의 조정이나 발령 등으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이 급살운에서는 통상 현재보다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출도 좀 많아지고 타지나 변두리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가정에서나 아니면 사업에서 수리나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하네요.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하는 이 급살운에서는 자신이나 가족들이 그 남들한테 좀 피해를 입거나 다치거나 곤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또 부부간이나 연인간에도 다툼이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구설수나 관제수도 따를 수 있겠고, 더러는 그 비밀스러운 그런 일들이 달로 나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형살 같은 경우에는 그 가까운 사람들끼리 관계에 특히 좀 유의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겠고, 특히 그 갈등 관계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급살에 형살이 오는 이런 한 해에는 현상 유지를 목표로 수성을 하는 그런 기운이 최선이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지난해와 같은 아니면은 조금 더 나은 현상 유지선에서 한 해 보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그 2022년 이민년이죠. 자, 이민년 한 해 동안에 뱀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0세, 70세 되시는 분들 계산년에 태어나셨고 흑색뱀에 해당하시네요. 자, 12운성으로 목욕지에 속합니다.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갓난아이가 막 태어나가지고 씻겨주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갓난아이 목욕시키려면 어떻습니까? 때도 쓰고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었다가 난리가 아니죠, 그죠? 변덕스러운 성격도 포함이 되겠고, 또 참을성도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로 시켜주는 사람도 힘들고 본인도 힘든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나 직장의 이동 변동도 심할 수 있겠고, 다소 간의 그 판단착오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인내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고, 방랑기나 아니면 색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말썽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기운이 이 목욕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예술적 재능도 뛰어나고 또 도화의 기운이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부러움을 사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일을 하거나 육체적인 활동을 하면은 상당히 만족도도 높고 또 성과도 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상관이 목욕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업이 주식이나 유흥에 관련된 그런 일이 되기 쉽지만은,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히 끼가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여인이 될 수도 있겠고, 들어는 그 유흥가로 진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처신 관리 좀 잘 하셔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22세, 82세 되시는 분들 신사년에 태어나셨고 백색뱀에 해당하십니다.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으로 태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장 어려운 환경에 속했을 때 구세주가 나타나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 오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인덕이 많아가지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이 해소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될 수 있겠고, 뜻밖의 행운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기운이 이 천을귀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태지에 속하네요.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막 잉태한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막 잉태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친이나 주변 사람들의 보살핌이 지극한 그런 시기죠. 그렇지만 그 태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추진하기는 상당히 좀 무리가 따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보살핌과 관심이 꼭 필요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고비는 막지난 그런 시기라 가지고 가정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겠고, 모든 일에서 꿈과 희망이 깃드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태지에 속합니다. 이렇게 재성이 태지에 속하다 보면은 금전적으로 어려움도 조금씩 풀려나가고 의식주도 조금씩 윤택해지는 그런 기운도 될 수 있겠고, 재물도 약간씩 모여가는 좋은 시기도 됩니다. 아직은 힘이 좀 미약하죠, 그죠? 좀 미약하다 보니까 너무 성급하게 결과 기다리지는 마시고 차분하게 노력하다 보면은 재물도 쌓이고 명예도 좋아지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또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이렇게 천을 위인이 함께 하니까 상당히 좋은 운세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34세, 94세 되시는 분들 기산년에 태어나셨고 황식뱀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 사지에 속하네요. 자, 이 사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활동성도 많이 위축되고 일선에서 물러나 쉬는 단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운성이 사지에 속할 때는 지금까지 하시던 일들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결실을 거둬들여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성이 사지에 속하다 보면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업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빠지기 쉽고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여자분들은 남편과 불화와 갈등 아니면은 남편을 위한 걱정거리도 있는 그런 운세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 정도 운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46세, 106세 되시는 분들 정산년에 태어나셨고 적색뱀에 해당하십니다. 천간합이 오고 12운성으로 사지에 속하네요. 이 천간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정화하고 그죠? 여기 임수가 이렇게 정임합이 됩니다. 이렇게 천간이 합의되는 이런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인간관계가 좋아져 가지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음과 양의 합이라 가지고 부부지간이나 아니면 연인 간에는 상당히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사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활동성도 좀 위축되고 지금까지 하시던 일들 마무리하고 다음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 정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인성이 사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 형제로 인한 걱정거리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문서운이 좀 박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고, 특히 학생분들도 공부에 조금 등한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8세 되시는 분들 을사년에 태어나셨고 청식뱀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제왕지에 속하네요.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기 좋은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경지에 이르다 보니까 자신이 리더로서 모든 일을 주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그 등산으로 말하자면은 산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상태가 제왕지입니다. 이 상태가 제왕지다 보니까 바로 아래는 어떻습니까? 내리막길이죠, 그죠? 이 제왕지에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좀 심해지면은 바로 그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비급이 제왕지에 속하죠. 이렇게 비급이 제왕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조금 모진 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시켜가지고 우정이나 우애에 좀 갈등도 있을 수 있는, 우정이나 우애에 금이 갈 수도 있으니까 화목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 정도 운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2년 한 해 동안에 월운세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2월 달은
어떻습니까? 이민월이죠. 자, 급살에 역시 인사형이 함께하네요.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가진 것을 좀 나눠줘야 되는 자 그런 시기라 가지고 도난이나 분실 같은 거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자 그런 운세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 하니까 뜻밖의 일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의 손재수도 따르기 쉽고 집안에서도 여러 가지 불미한 사건도 많이 생길 수 있겠고 특히 그 압류나 구속 뭐 세무조사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신체상의 압박도 받을 수 있는 자 그런 상황도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 정도 운세로 볼 수 있겠네요. 자 3월달입니다. 개묘월이고요. 자 제살이 함께하네요.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수옥살이다 보니까 주변이 꽉 막힌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자신의 뜻하고 상관없이 중요한 약속을 어기거나 중요한 일들을 지체하게 되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별다른 충격이나 합은 없습니다. 좋은 쪽으로 동작하면은 자신의 그 야망과 포부가 상당히 큰 시기라 가지고 다음에 그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도 만들 수 있겠다. 이 정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4월 달입니다. 갑진월이고요. 자, 천살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나 홍수, 지진 뭐 이런 것들처럼 천재지변에 준하는 자 그런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뜻대로 어떤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의 힘을 빌려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면은 상당히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어떻습니까? 별다른 중인의 합이 없으니까 본인 학에 따라서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5월달입니다. 지살이네요. 자 을사월인데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살이지만은 먼 곳을 이동하기보다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자 그런 기운인데 이 조상의 엄덕 있는 자 그런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별다른 중인 합이 없으니까 가까운 거리 이동하면서 오히려 그 승진을 하거나 주거지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 그런 기운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6월달입니다. 병호월이고요. 자 연살에 방합이 있습니다.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데이트를 할 수도 있겠고 미팅을 할 수도 있겠고 소개팅을 할 수도 있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자 외부 활동이 좀 많거나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직업적으로도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자 좋은 한 달도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니까 어떻습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상당히 큰 자 좋은 기운이다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연살 기운이 이렇게 좋은 기운으로 동작할 때는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할 자 그런 계획 아니면은 하다못해 맞선 같은 거 이런 거 볼 때요. 요런 때 날 잡아서 하시면은 상당히 운세에 도움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큰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7월 달입니다. 월살이네요.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초살이라고 합니다. 고초살이다 보니까 이런 때는 뭐 약혼식, 결혼식, 돌잔치 뭐 이런 것들처럼 좋은 의미를 갖는 그런 행사는 시가 마른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때는 좀 피하는 게 좋은 자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이 월살 기운에서는 오히려 횡재수가 따르기도 하는 자 그런 기운도 됩니다. 자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볼 수 있겠고요. 자 8월 달입니다. 무신월이고요. 망신살이네요. 이 망신살 같은 경우가 참 여러 가지로 말들도 많습니다. 이 망신살이 흔히 그 상당히 망신만 당하고 마는 줄 아는데요. 이 망신살이 어떤 정도로 볼 수 있느냐면요. 여기가 정상이라고 그랬죠. 여기 정상이니까 이 정상이 뭡니까? 여기가 장성살입니다. 그죠? 여기가 장성살이에요. 가장 최고조의 운기가 이 장성살입니다. 한나라에서 말하면 대통령 자리가 요 장성살 자리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 가기 직전에 여기 자리가 망신살입니다. 이 자리가 망신살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현재 대선 기간이죠, 그죠? 이 선거 기간인데 이 선거 기간에서 지금 현재 야당 후보하고 여당 후보하고 현재 두 사람이 좀 남았죠, 그죠? 그러면서 서로 그냥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당선되든지 상대편이 구속될 거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실제로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될 테고 그죠? 한 사람은 진짜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겠죠. 좋은 운세면은 대통령이 될 수 있겠고요. 나쁜 운세면은 감옥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기운이 이 망신살입니다. 통상 이 망신살이 그 흉작용을 하지 않으면은
정상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니까 좋은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좋은 기운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보셔도 되겠네요. 이런 때는 자신이 원하던 거 조금 신경 쓰시면 이룰 수 있는 최고조의 운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우월입니다. 9월달이고요. 이때가 장성살이죠, 그죠? 요게 최고조의 기운입니다. 장성살이고 삼합까지 함께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동창생들이나 아니면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자,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추진한 그런 일들이 상당히 성과가 나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말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이 주변을 통할할 수 있는 좋은 기운도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들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니까 아까 여기처럼 어떻습니까? 선거를 치르거나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신 분들은 합격이나 취직, 승진, 당선 같은 명예도 따를 수 있겠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삼합이니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좋은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미혼자분들은 약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행운도 따르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뱀띠분들은 여기 6월달하고 그죠? 여기 9월달 정도가 가장 좋은 달이다 말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라고요. 자, 10월달입니다. 반환살에 원진이 있습니다. 이 반환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정상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정도 내려온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현역이면 여기는 정관애우를 받는 그런 정도의 기운도 됩니다. 현역에서보다 어떻게 보면은 일은 조금 덜하고도 오히려 보수가 나은 그런 경우도 많다 말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는 이 반환살 기운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 불화나 갈등도 심할 수 있겠고, 또 현실 도피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게을러지거나 지체 현상도 많이 따르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원망이나 원성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감정이 골이 깊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그 집안에 노인분이 계시면은 이런 때 건강관리 좀 많이 신경 써드려야 되는 그런 운세다 말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11월 달입니다. 신해월이고요. 역마살에 충이 함께하네요.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의 그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은 환경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나 시비도 생길 수 있겠고요. 또 피곤의 누적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사고수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으니까 건강관리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생활에 불안정한 면모도 많이 나타날 수 있겠고, 특히 그 부부간이나 연인간에는 불화와 갈등으로 이별수도 따르기 쉬우니까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2월달 임자월이죠.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뜻은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육해살 기운에서는 상당히 힘든 일을 성사시키거나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그래도 할 수 있는 좋은 기운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월달 개축월입니다. 화개살이네요.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그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고요. 불화와 갈등으로 헤어진 연인이나 친구와도 재회할 수 있는 좋은 기운도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별다른 충이나 의위 없으니까 좋은 기운 만드실 수 있겠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2022년 이민년 한 해 동안의 그 뱀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월운세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해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